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펜션의 객실 요금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요금이라는 게 판매를 염두에 둔 가격인 탓에 고려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죠. 이미 설명했던 평당 단가나 시즌별 요일별 요금 증가율은 물론이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여러 요소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가격 저항성과 객단가도 객실 판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굳이 객실 요금이라는 주제 하나를 3편에 나눠서 설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가격 저항성과 객단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요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이쪽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객실이 10개인 펜션을 리모델링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자마자 손님은 물밀듯이 몰려들었죠. 모든 객실 크기가 똑같아서 비수기 평일 요금을 1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거의 날마다 방이 꽉꽉 차더군요. 물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복잡한 계산을 거쳐 객실 요금을 정하진 않았었습니다. 저 역시도 초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펜션 사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이 워낙 잘 팔리는데 방값을 10,000원쯤 올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그전까지 객실 10개를 모두 팔면 하루에 100만원을 벌었는데 객실 요금을 11만원으로 올렸더니 예약이 하나둘 줄어들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나마 한두 개면 다행인데 두세 개씩 예약이 덜 차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하소연하시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요금을 다시 낮췄지만 예전처럼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펜션의 객실 요금에 골몰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죠. 고작 10,000원 차이로 예약이 줄어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홈쇼핑을 보면 9,900원이나 99,000원짜리 상품이 질비하죠. 왜 이럴까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을 비켜가려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9,900원과 10,000원은 고작해야 100원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100원 차이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죠. 10만원짜리 객실을 99,000원으로 내리는 순간 예약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막상 객실 요금을 1,000원만 내리자고 해도 선뜻 동의하는 펜션 사장님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작 1,000원 차이임에도 만원대와 10만원대라는 어감 차이 때문에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거죠. 펜션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치품에 가깝죠. 그래서 손님들은 예약 전에 여러 펜션의 이모저모를 저울질합니다. 주로 인테리어나 시설, 서비스를 눈여겨보지만 예약할 땐 객실 요금에 가장 민감하게 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은 객실 요금이지만 펜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객실 요금 외에도 차비나 장 보는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펜션을 예약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쉽게 말해 손님들과의 적절한 밀당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9,900원이나 99,000원이라는 가격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상당합니다. 고작 10,000원 차이지만 1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에 샀다는 자기 합리화에 빌미를 주죠. 펜션의 객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이 넘는 커플 펜션은 1인당 5만원이라는 계산이 서지만 99,000원짜리 객실은 5만원이 채 안 된다는 묘한 안도감이 듭니다. 같은 원리로 비슷한 수준이라면 평일에 31만원을 받는 풀빌라보다는 29만원짜리 풀빌라를 예약할 확률이 훨씬 높죠.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객실 요금을 평수로 나눈 게 평당 단가죠. 같은 원리로 객실 요금을 인원수로 나누면 객단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긴 어렵지만 객단가는 평당 단가보다 예약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간의 경험상 아무리 넓고 시설이 화려한 풀빌라도 1인당 객단가가 15만원이 넘으면 원하는 만큼의 예약은 들어오지 않더군요. 아마 제 얘기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펜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객실 요금이 비싸고 장사가 잘 되는 곳들만 골라다녀봤기 때문에 어리중절하실 거고
이미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도 선선히 동의하는 분은 드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곳들도 있긴 합니다. 16평짜리 객실을 비수기 평일에 50만원 가깝게 받는 독채 펜션도 있죠.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한동안은 몇 달씩 예약이 밀리던 곳입니다. 객단가가 20만원이 훌쩍 넘는 신축 풀빌라도 문을 열고 한동안은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1, 2년만 지나면 예약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죠. 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손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데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객단가를 저울질하는 손님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단언하긴 힘들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커플 펜션은 1인당 10만원이 최대치였고 모든 구성이 완벽한 풀빌라나 애견 전문 펜션도 1인당 15만원 이상을 받긴 힘들더군요. 그래서 객실 요금을 정할 땐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을 비껴가는 영리한 가격 설정과 객단가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무조건 싸게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당 10,000원 정도면 합리적인 요금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더해 서비스 공간과 눈에 띄는 부대시설에 정당한 값을 매기는 정도로 예약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문제는 플러스 알파죠. 잡다한 비용을 덕지덕지 붙이면 기껏 낮춰놓은 객단가가 은근슬쩍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객실 면적을 평수로 환산해 평당 10,000원을 곱하면 기준 요금이 나온다고 설명했었죠. 여기에 객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넓으면 기준 요금의 1, 20%가량 더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객실 전용 수영장이나 스파 같은 눈에 띄는 시설은 기준 요금의 20, 30%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옵션이 좋으면 분양가가 비싼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요즘은 부대시설보다 서비스 공간의 비중이 한층 더 커지는 추세죠. 이건 또 왜 그럴까요? 펜션의 트렌드가 객실을 빌려주던 개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간 대여업과 흡사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변화가 거리두기 이후 펜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습니다. 최근에 독채 펜션이 인기인 이유도 객실을 포함한 공간 전체를 빌린다는 느낌 때문이죠. 다음 영상부터 시작할 수익형 펜션의 기획 설계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객실을 둘러싼 담 하나로 객실 요금의 20, 30% 정도를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담장을 두른 야외 정원에 수영장이나 노천탕 같은 눈에 띄는 시설을 더하면 객실 요금의 50%가량을 더 받을 수 있죠. 손님들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을 땐 비싼 요금을 개의치 않습니다. 요즘은 뜸하지만 한창 때 농어촌 민박에 복층 객실이 많았던 이유도 어떻게든 객실을 더 넓게 만들려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잡다한 추가 비용은 달갑게 여기지 않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펜션을 이용할 때 붙는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제법 많습니다. 바베큐 비용이나 애완견 입실료처럼 손님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비용도 있지만 추가 입실 비용이나 추가 친구 비용은 떨떠름하죠. 풀빌라에서 흔히 받는 미혼수 비용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반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남들도 다 받는 돈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추가 입실 인원에 맞춰 요금을 정하면 어떨까요? 기준 인원만 쓴다고 하면 반값을 빼주는 건 어떨까요? 손님들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반갑죠. 미혼수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풀빌라라면 손님들이 온수를 채운 풀장을 쓰건 안 쓰건 더운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창업 대행을 맡은 펜션이 문을 열면 웰컴 서비스나 조식에 드는 원가까지 포함한 객실 요금을 정해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추가 입실 비용이나 미혼수 요금 같은 잡다한 비용도 아예 객실 요금에 포함하죠. 하지만 꽤 많은 펜션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슬그머니 이런저런 잡다한 비용을 끼워 넣더군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다른 펜션은 다 받는데 우리만 못 받는 게 억울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이면 객단가는 슬그머니 올라갑니다. 펜션의 속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1박에 100만원짜리가 수두룩하더라며 호들갑을 떠는 이유도 이런저런 잡다한 비용들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순한 게 아름답다는 말은
객실 요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아우성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값에 비해 맛이 없거나 제값도 못하는 물건을 팔면 매출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맛은 별로지만 가격이 저렴하면 그나마 찾는 사람이 생기죠. 가성비 제품만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펜션은 다를까요? 우리는 오늘까지 3회에 걸쳐 펜션의 객실 요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요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저 펜션 주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역할에 그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